불편한 상황이 돼서 한 3개월 정도 책을 원래는 6월 15일에 출간되기로 했었는데 제가 300페이지를 쓸 때 출판사가 너무 내용이 빡빡하다고 400페이지로 보기 좀 그렇다고 내렸어. 지금 다음 달 초에 나오는 제목은 비대면 선거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밑에 있는데 전화번호를 저는 소개를 여자 페이지에 여러분 보이시고요. 1번 이 휴대폰에 카톡을 좀 열어주십시오. 카톡을 열어주셔서 카톡 모양입니다. 1번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사람 모양이 있고 대화 광고가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사람 모양에서 2번 위쪽에 두 번째에 가면 사람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십시오. 2번 순서. 그 다음 3번이 연락처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4번에 가겠습니다. 이름이 제가 윤재우입니다. 한국민주협회 적어놓으셔도 좋고 밑에 보면 전화번호 파지 뒤에 전화번호를 넣는 항목이 있습니다. 봉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010-9486-0515를 하시면 여러분 카톡에 친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어떤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이름, 전화번호, 어느 지역에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번호를 추가를 해서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까지 이제 친구 추가 되셨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갖고 너무 머리 아픈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보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한 25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한 15분 정도 질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석구와 우리가 이제 거북이와 토끼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토끼가 항상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거북이가 토끼를 항상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끼가 잠을 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게 우리가 선거라든지 정치에 있어서 남다른 싸움의 기술입니다. 어떤 부분에 내가 공격을 하고 어떤 부분에 방어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브레인스토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시간이나 역사적인 교훈의 부분에서 거북이와 토끼를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북이와 토끼를 항상 이길 수 있느냐? 토끼는 평균 수명이 6년에서 8년입니다. 거북이는 30년에서 50년. 거북이가 항상 이기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8년 이상의 싸움의 기간을 설정만 하면 토끼는 죽고 없습니다. 생존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었죠. 그 다음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 지리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싸움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토끼는 육지에 삽니다. 거북이는 강이나 바다에 삽니다. 싸우는 조건 중에 물을 넣는 경우는 무조건 토끼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한 방안을 얘기하는 세 번째, 사람, 인적 자원이 되어있습니다. 토끼 대표 중에 아주 싸움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북이 대표는 닌자 거북이가 있습니다. 선수를 닌자 거북이로 내보면 됩니다. 싸움을 이기고자 하는 걸 시간이든지 장소든지 사람이든지 어떻게 이기고자 하느냐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플랫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든지 다음이든지 구글든지 인스타그램든지 유튜브가
이게 우리들 앞에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대선율이 영선입니다. 야권의 대선율이도 영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도 영선입니다. 재보선에서 뉴미디어가 소집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그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정보부가 일본 함대를 포격하러 나갔던 비행기들 중에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의 총탄 자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표시를 했습니다. 총탄이 어디에 박혀져 있냐면 날개, 꼬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에서는 비행기의 날개 부분과 꼬리 부분을 더 보강해야만이 생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에 있던 한 연구원이 다른 생각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탄을 맞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총탄 자국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엔진이 없죠. 조종석이 없습니다. 총알을 맞는 확률은 어디든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확률은 비슷한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맞았을 때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이쪽이나 이쪽에서 맞은 자국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맞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디를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엔진과 조종석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자 편향의 오류입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 성공한 사람의 경우만 들고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이기는 게 목표이지만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데이터로 정리를 할 때 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비대면에서는 정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몇 가지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대면의 생태계입니다. 이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환경은 롱테일 루트로 표현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다수의 80%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뛰어난 20%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면 파레토 법칙으로 경제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나 메이저급에 있는 언론 방송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어젠다를 세팅하고 끌고 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다수의 80%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수의 80%로서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 다 광고주가 소상공인 개인들이 광고를 제일 많이 합니다. 95% 정도가 구글도 광고주가 힘없는 가수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뭐가 되느냐? 메이저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생태계의 기본 법칙은 롱테일 법칙이 지배합니다. 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지금 여러분들 뭐 휴대폰에서 네이버 보시고 구글 보시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네이버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하고 싸우고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이겨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다수입니다. 다수. 숫자입니다. 숫자. 성향, 퀄리티, 물론 요즘은 감성 분석을 해서 데이터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속성은 메이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가 아니면 네이버와 유튜브 다음에 잘 뜨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메이저는 뭐냐? 숫자입니다. 객관적인 숫자. 그래서 메이저에서 어떻게 보여지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노려야 되는 게 노출력입니다. 어떻게 잘 노출하겠죠. 그래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과 하위에 노출되는 게 조회수 엄청
우리가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1, 2, 3이라고 뒤에 밑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서 일반적으로 클릭을 한 번 할 때 노출되는 확률이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100%가 보여진다고 생각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50%입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면 25%입니다. 4페이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분석을 할 때 커뮤니티에 있는 부분에서 3페이지 넘어가는 것 자체는 아예 분석을 안 합니다. 분석할 정도의 의미 있는 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수에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가 비대면은 전국입니다. 지역에서 지역적인 이슈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5,300만이 보는 네이버, 70억 인구가 보는 유튜브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지역의 선거를 나가더라도 이슈는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전국적인 얘기를 해요. 전국적인 이슈로 얘기하고 전국적인 아젠다로 얘기해야 비대면 생태계에 있는 인공지능이 조금이라도 알아준다. 그리고 브랜드가 있어요. 내 브랜드가 없으면 생태계에서 익혀지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지도입니다. 인지도가 없으면 내가 여론조사에서 이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자동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도가 어떤 엉뚱한 결과를 낳느냐면 미국에서 방송인 중에 제일 인지도가 높은 오프라 윈프리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 미투를 상징하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결과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정치적으로 대선을 출마할 것이다 이래서 그 당시 대통령인 트럼프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10%나 더 높았습니다. 이게 인지도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마지막의 본질은 항상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콘텐츠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감 포럼으로 이름을 지어놓으시는데 이 공감은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제가 책 내용 중에 있는 이 공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문적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는 공감이 되지 않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정서적, 감정적인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상황을 인식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해야만이 공감의 단계 두 번째가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행동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마음으로 공감하던 한들 비대면 세계에 좋아요든지 공유든지 댓글이든지 이웃이든지 팔로우든지 구독이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감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조회의 수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페르소나, 인격, 뉴 페르소나입니다. 이 페르소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휴대폰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죠? 오래된 휴대폰들. 자, 지금은 인터넷이 되는 세상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뉴 페르소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느끼는 게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냐면 내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싫어합니다. 내가 좋아서 참여합니다. 피동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면 여행을 검색하고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나한테만 따라다닙니다. 5,300만이 있으면 5,300만 명의 각자에 따라다닙니다. 마이크로입니다. 개인에 다 맞춥니다. 인공지능이
다음 보겠습니다. 다양합니다. 내 좋아하는 취미를 위주로 보여줍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안 보여줍니다. 왜?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 유저를 오랫동안 붙잡아놔야 돈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합니다. 다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0대들은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고 조금 더 그보다 크기가 들어가는 틱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대는 그런데 또 인스타그램 얘기합니다. 60대, 70대에 가면 카톡 얘기하고 유튜브 얘기합니다. 메타버스와 카톡의 세계의 차는 엄청납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이루어지는 것을 메타버스라 합니다. 아바타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냥 MR, AR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자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우리가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거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5,300만, 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총선에 출마를 하고 왔는데 유권자가 30만 명에 맞춰라고 하면 30만 명을 어떻게 맞춥니까? 각자.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비대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그 본질에는 국민들이 내가 주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국민이 기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 링크를 보낼 테니까 여기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가지는 합니다. 2번 합니다. 3번 딱 되면 뭐 하냐면 스팸으로 차단합니다. 제가 이 책 내용 중에도 상당히 많이 적어놨습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비대면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차단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스팸으로 차단하면 2번 다시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성향의 주장을 하거나 지지자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 정치적인 성향이 왜 확산이 못 되는가는 스팸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뜨지 않습니다. 모든 미디어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사용자들이 공식으로 안 보도록 만들어져야 사용자가 인터넷 플랫폼에 머뭅니다. 페이스북에 아무거나 다 뜬다고 하면 나 보기 싫은데 이거 안 떴으면 좋겠다. 안 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페이스북 사용 안 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용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비대면 세상이 코로나로 해서 이 모두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한테 기회가 다가온 건지 위기가 다가온 건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잘 대처하면 기회입니다. 예전처럼 바깥에 안 가도 선거도 잘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인지도도 높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팸으로 차단되는 정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정도로 만들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위기. 그래서 제가 이 절대반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절대반지는 너무나 영향력이 방대하다 보니까 반지 정하면서 저 절대반지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선거의 절대반지는 첫째,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를 두면 안 됩니다. 오프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한테 힘을 도움을 물질이 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몽골 기령이 전 세계에서 몽골 제국이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몽골 기병들이 역창제도라고 30km마다 말을 놔두고 하루에 달려나간 연락병의 속도가 350km 정도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몽골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 다른 나라는 보통 자기들이 하루에 한 30km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30km 정도의 이동해 올 것이다 라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몽골 기병들은 보통
80km에서 100km 정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도 아주 본인들이 한 상당한 것을 타고 다니면서 갈아타고 갑니다. 그런데 몽골이 뭘 잘했냐면 요즘 말로 하면 콜라보를 가졌습니다. 몽골하고 붙어있는 만주족들은 기병이 경기병이 아닙니다. 중장기병들입니다. 큰 창을 들고 이 갑옷을 아주 견고하게 입은 그런 싸움을 할 때는 만주족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경기병들이 몽골병들이 갔는데 성이 나타납니다. 성은 공격이 되거든요. 장비가 없죠. 정복한 정복민들을 끌고 와서 성을 봅니다. 콜라보의 기준입니다. 그게 세계 제국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런 두 번째가 이 비대면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커뮤니티처럼 비슷한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말은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보다 하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 커뮤니티는 우리가 느슨한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좀 더 체계화된 부분이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진짜 본 선거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올릴 때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 올렸는데 누가 보러 와 주겠지 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있으면 이 네트워크가 정말 몽골 규명과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관리자 기능에서 보시면 내가 콘텐츠를 올리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보는가 순위를 적어놨습니다. 1시간에 10,000명이 보는 거하고 하루에 10,000명 보는 거는 그 인공지능 안에 효과가 엄청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콘텐츠를 많이 보면 이 콘텐츠를 인공지능은 아주 좋은 우수한 콘텐츠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에 노출도 시키고 이것저것을 추천을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지나서 보는 건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왜 중요하느냐? 속도 때문에 중요합니다. 속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집단지성, 이 미래는 세계에서 사라진 게 대표적으로 백과사전입니다. 우리 편의가 백과사전이 뭐 오류가 안 했으면 몇백만 원을 준다고까지 내걸면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곁에서 브리테니카가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에 없습니다. 그 도서관에 지금 찾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휴대폰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만드는 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아무나 참여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비교를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와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위키피디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브리테니카의 오류를 분석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한 개 정도, 서너 개 정도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용어가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이 만들어내는 다수가 만들어내는 것이 옳다가 아니고 옳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면 가져야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참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야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에 붙어서 오랫동안 있으세요? 그 사람은 없습니다. 이 플러스성을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비대면은 패러다임과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패러다임은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하면 선거에서 지는 게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대면 선거를 하면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생태계에서 우리가 조회수가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관심이 권력입니다. 그게 이슈 중심의 바람이든 집단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입니다. 자, 또 다른 또 패러독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자신이 주체라고 말했습니다. 빅데이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빅으로 모읍니다.
모으는 것까지만 비교를 합니다. 분류를 비교를 하면 빅데이터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마이크로하고 스몰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게 데이터셋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유권자들한테 만들어 놓은 모델이 1500가지입니다. 1500가지의 기본적인 모델로 지역이나 연령이나 그다음에 뭐 직능, 환경, 가족, 인구,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뭐 능력이나 인종적인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1500개의 모델로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플러스 승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변하는 비즈니스 세계가 엄청 빨리 변하는 걸 오랫동안 생존해야 됩니다. 하면 생존하지 못하면 빨리 변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방법론입니다.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삶이나 생활이나 우리가 일상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대책을 자주 올리십니다. 정치적인 얘기,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A라는 후보를 좋아합니다. 대선 후보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다 편에 다 가려집니다. 이 자리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게 사람을 모아서 일부러 떠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내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옳다고 인정을 하는 선에서 삶과 생활에 관한 부분을 일단은 보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결이나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자극적이면 제일 얘기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힐링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해민스님입니다. 해민스님 결혼도 안 해봤고 사진도 살아본 적이 없고 돈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해민스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치유를 받습니까?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공감을 합니다. 또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본인은 어디까지만 하느냐 전문가를 연결하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분들 방송 유심히 한번 보시죠. 해결책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순간 각자가 다른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달라집니다. 앞에 부분까지만 하시면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거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인지도나 여론조사를 올립니다. 마케팅에서는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본캐, 부캐라는 용어가 이제 조금 뜨고 있습니다. 부캐는 우리가 부차적인 캐릭터인데 내가 내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한 200명 정도를 모으시면 제가 만들어 본 플랫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이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인지도나 여론조사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카톡으로 휴대폰 번호 오는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상태계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이 주체인 새로운 자료 생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플러스선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비대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질문을 한 3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더 구체적이면 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비대면 선거를 국내에서 좀 잘하고 있거나 예. 아니면 아까 이제 실패한 사례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요? 실패한 사례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 비대면 선거를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거나 그게 정당이 됐든 개인 어떤 정치인이 됐든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하나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거 때는 각 후보자들 콘텐츠를 많이 보고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 전체 출마하신 예비 후보자를 포함해서 콘텐츠를 다 봤을 때 비대면 콘텐츠를 잘 만드신 분은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영화로 소개하는 정치 철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정치를 결합하는 부분.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콘텐츠로 접목시킨 대표적인 영화. 물론 뭐 다행스럽게 딸이 무용을 전공했지만 그 무용가들이 몇 분이 나왔어서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을 때 조회수가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그 높은 거를 뛰어넘은 게 누구냐면 고민정 후보의 페이스북의 사진입니다. 이게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그거를 펼쳐드리는데 혼자서 이 차량 뒤에 앉아갖고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사진 하나가 결정적으로 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 후보가 저렇게 고독하고 외롭구나 이래갖고 페이스북에 그게 좋아요가 한 8,000여 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숫자 마케팅에서 뛰어난 그 보여주는 후보는 누구냐면 동작을에 있는 이수진 후보가 내가 싸우는 7가지 이유, 그래서 본인이 선거에 출마한 정치적인 철학을 7가지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제가 책에다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뭐 많은 부분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부분, 그랬을 때 오세훈 후보가 엄청 콘텐츠를 깊이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뭘 만들었냐면 서울시를 가상의 현실로 만들어서 그 가상에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걸 깨게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콘텐츠로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못했는 거는 대표적으로 잘 못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이즈 마케팅도 선거에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노이즈 마케팅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잘 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죠.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어떤 후보가 하루에 10만 건의 네이버 검색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네이버 월 검색량이 30만 건을 잘 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제일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는 80에서 한 100만 건 정도 나옵니다. 그 밑에 이낙연 후보가 한 3, 40만 건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0만 건이면 엄청나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좋은 이미지로 10만 건을 돼야 되는데 나쁜 이미지로 10만 건이 된다는 게 어디로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 결과가 떨어집니다.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나왔습니다. 나쁜 이미지가 쌓이니까 여론조사 결과도 떨어져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검색량이 많은 것을 좋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가지고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 개인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힘이 됩니다. 소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 상당히 유용하니까 소셜 데이터 같은 부분들을 잘 분석하도록 포스팅만 해놓고 데이터 안 보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전혀 어떠한 곳에서 검색률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분들이 이걸 관심을 가집니다.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이러면은 하나의 몰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진지하게 정책을 생각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어놔도 그게 실행될까 말까 하는 대선 공약이
우리가 뭐 이 선거에 나가는 지역이나 총선에는 후보자들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냥 얘기구나. 근데 그 얘기에서 꼭 이 관심사로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일반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놀이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놀이거리. 해시태그도 놀이거리입니다. 해시태그를 달아라는 이유는 해시태그를 너무 이 키워드를 무거운 걸로 달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저절로 인공지능에서 순위가 떨어집니다.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모든 것 기계하고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는 거지. 현재 이 기계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빅데이터, 빅브라더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빅브라더인데 조지 오웰이 1984년도 소설에 나온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를 검색하지만 미래학자들이 공언한 점은 뭐냐? 네이버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 자본주의라는 용어도 요구를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검색하는 걸로 나중에 뭐 합니까? 그걸 모아갖고 기업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내 행동을 갖다가 기업에 판매를 합니다. 진짜 전 세계 거대한 감시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세상이나 인공지능의 세상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가 계셨다라는 부분이 구글 맵에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가도 몇 분, 몇 초에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하도 국민들이 위치 이 기능에 대해서 자꾸 컴플레인을 합니다. 일부러 한국 사람들은 위치가 구글에서 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휴대폰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하는 수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이 휴대폰의 구글의 위치를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1년 전, 2년 전, 몇월 며칠 어디에 갖고 하는 게 데이터로 그것도 GIS 3차원 지도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다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정치와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는 거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다 정보로 남아있기 때문에 행동적인 부분에서 감시 자본주의가 탄생한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이 정치 선거운동이나 또 아니면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자, 한 분 더,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한 분 정도만 더. 내년 지선 그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 지금 당장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하나부터 해보고 싶다 예. 라고 하면 추천하실 수 있는 광고는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예. 비대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유튜브를 했을 때 유튜브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블로그를 했을 때도 블로그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안 봐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유튜브를 하기를 권장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상대가 달라진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에 가장 애로사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 노래 올리시고 뭐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어떠신지 뭐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시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나중에 부족합니다. 그러면 방법론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조회 한번 누가 해주면 그 조회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유튜브 조회수가 1만 회 미만이 되는 것은 별로 많이 봤다고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00건 정도가 봐야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구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조회수가 1,000만 돼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블로그를 잘하면 기사를 쓰더라도 그 기사에 있는 위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어떤 부분을 블로그로 올려서 이 블로그 안에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키우면 뭘 남느냐 하면 유튜브 내용을 블로그로 옮겨줍니다. 블로그에 1000명 정도의 조회가 있으면 유튜브로 조회되는 숫자가 대략 한 10분의 1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모든 걸 다 잘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비대면 세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에 집중하시라고 어떤 하나를 정말 잘 하는 방법으로 뚝 쓰도록 하고 제가 그 하나를 추천하는 게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자, 부산 해운대에서 제가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누가 가장 유리합니까? 해운대구 주민을 찾으면 됩니다. 해운대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아마 7, 8만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해운대구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찾아갑니다. 대면 선거를 하는 여러분들이 나왔다 명함을 올립니다. 비대면 선거의 명함 돌리기가 차가운 겁니다. 명함을 돌리면 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해치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특별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비대면 명함 돌리기입니다. 네이버에서 이웃을 찾아갑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부산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30만 하루에 네이버 운영하는 게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 찾아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처음엔 4시간 걸립니다. 조금 지나면 찾아간 사람하고 구분이 안 찾아가죠. 나중에 한 8시간 걸립니다. 컴퓨터에서 8시간을 하는 건 거의 노가다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한 6개월을 하면 한 5,000명을 모읍니다. 5,000명을 모으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한 1,000명 정도 누구? 부산선. 서울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가능한 부분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타겟팅 가능하다 해시태그요. 근데 인스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찾아가고 댓글을 남겨도 다시 우리 말하는 속칭 나팔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내가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한 부분에서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서 20개, 25개가 넘어가면 하루 동안 차단됩니다. 유목되는 이건 마케팅, 상업적인 걸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선거를 활용하는 데는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블로그 잘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네이버 TV에 있는 거를 올리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거를 올리면 이때 이미지 영상이 다 뜹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부터 보여줬을 때 기사도 나오고 뷰 블로그 앞에 이렇게 이미지 영상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해서 하시면 지역적인 타겟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있는 분들한테 기사를 요청하시더라도 네이버에서 잘 올라옵니다. 네, 이 정도로 더 아마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오늘 하여튼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 동네 이웃 찾기 이웃 신청을 하시는 거죠. 뭐 부산이면 부산, 울산이면 울산, 광주면 광주 사시는 지역에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명함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다 이웃 추가 뚝뚝뚝뚝 이렇게 해나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회수 1000명만 돼도 엄청난 그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7월 초쯤 돼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는지 책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제가 휴대폰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